식사 지자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식사 네 글자로 있던 것을 제가 두 자를 더 보태서 6글자로 만들었습니다. 한자 풀이를 해보면 밥식자와 일사자 그리고 죽을 자와 놈자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면 먹기 위해 일을 했고 잘 먹다가 죽은 놈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면 먹기 위해 일을 했고 잘 먹다가 죽은 놈이란 뜻인데,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밥만 먹고 똥만 싸다 죽은 사람이란 뜻으로도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야담 중에 돈을 많이 번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평생 돈을 버는 일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큰 부자가 된 뒤에도 돈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자 부자가 유일하게 욕심을 낸 것은 비석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들을 불러 자기가 죽거든 비문을 새겨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참 위대한 분이시다.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은 아무나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면성실하셨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하셨으므로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무덤 비석에 비문을 쓰기 위해 문장가로 소문난 유명인사를 찾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데 비문을 잘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례비는 충분히 잘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장가는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몇 가지 질문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부친께서 생전 시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들은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장마철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복구비 등의 성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라고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머리가 좋고 총명한 가난한 선비가 공부하는데 장학금식으로 도와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역시 아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장가는 비문을 써서 주면서 사례비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 비문이 바로 밥만 먹고 똥만 싸다 간 사람이란 뜻의 식사 지자였습니다. 그 뒤 아들이 크게 회개하고 아버지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드골 대통령은 내가 죽으면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반드시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문상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웠던 전우들의 참여는 허용하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장애자였던 딸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하고, 묘비는 내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만 쓰라고 유언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가정묘지에 비문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샤를스 드골 1890년에서 1970, 그러니까 이름과 출생 연도, 사망한 연도 요거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퇴직연금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 돈은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도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양손을 밖으로 보이게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만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그룹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의 묘비에 적혀있는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비문에 삼성 이병철 회장 비문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통일의 기틀을 세운 독재 공산국가의 호찌민 주석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에게는 지팡이 하나, 옷 2벌, 몇 권의 책을 유품으로 남길 정도로 어떤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주석궁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서 주석궁 관저도 마다하고 그 옆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 배관공이 살았던 작은 집으로 옮겨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뒤 인근에 2층 목조 주택을 짓고 다시 옮겨 살다가 그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바바라 부시 여사는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장래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중고등학교에 몸담고 재직할 때부터 학생들 훈화 자료로 많이 사용했던 예화로 교감 교장 시절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서울교육연수원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활동을 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 연수에 많이 활용했던 예화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인간의 도리를 교육하는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받아도 부족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의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과 가슴속 양심과 화합을 이루어야지 지식 따로 양심 따로 놀면 머릿속 지식이 나쁜 쪽으로 사용되면 안 배운 지식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이나 법조계 인사들의 권력과 돈에 얽힌 안 좋은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머리에 있는 지식과 가슴속 양심이 완전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 없이 청렴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특히 나라 일의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 전 삼성 이병철 회장과 미국 기업인 카네기 회장의 인사 방침처럼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이 비문의 문장을 잘 새겨 들으시고 공천 대가나 판결 대가로 뇌물이 오가는 인사나 판결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는 결국 국회의원이나 법조계 인사들의 국가의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또한 호치민 주석, 알렉산더 대왕, 드골 대통령의 공술의 공수고를 지킨 지도자들의 유언을 가슴속에 담아 양심에 묻어두시고 금품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양심을 수시로 꺼내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